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니퍼 네트워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용준 과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리테일을 위한 AI 드리븐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젠다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리테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은 이제 주니퍼 AI 드리븐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이후의 리테일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테일 네트워크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리테일 네트워크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이제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유통 매장의 임시 휴업 조치로 유통산업은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든 산업에 있어서 네트워크는 각 분야마다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리테일 또는 그 물류센터도 이제 풀필드먼트를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은 서로 다른 이제 아키텍처나 이제 서로 다른 기능에 따른 이제 가식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한계와 문제점을 겪게 되면서 머신러닝 또는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타고난 가시성을 통한 사용자 문제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확장이 필요한 경우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자동화를 손쉽게 배포하기를 원했으며 한정된 운영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AI 기반 네트워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자산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도 물류산업은 거침없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택배로 예를 들면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은 국내 경제활동의 인구 기준으로 1인당 연간 2016년에서 48개에서 2020년에는 128개로 4년간에 2.5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성장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나타난 이 소비 트렌드 변화가 물류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이제 고령화 사회를 하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이제 비혼 인구나 1인 가구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1%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이 1인 가구는 물류 서비스 활성화를 가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주로 온라인, 즉 소셜 커머스라든지 오픈마켓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활동으로 택배나 이제 물류 산업을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물류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장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게 베이비붐 세대에 할 수 있는 이제 부모님 세대, 이제 5060 세대의 소비 패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주로 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셨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들도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물류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베이비붐 세대에는 이제 인터넷 이용 빈수가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비율만 봐도 50대, 60대 기준으로 작년 대비 16%, 10.6% 정도가 증가했으며 다른 연령대에 대비해서 많은 사용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산업의 변화는 1인 가구와 5060 세대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자들이 감염을 우려해서 이제 외출을 자제하고 대부분 집안에서 소비를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몇 번만에 클릭만 하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집 앞까지 이제 편리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점점 비대면 소비가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6년 기준으로 65조 원을 기록했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년 만에는 2020년에 2.4배를 증가하며 159조 원에 가까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 상품과 이제 오프라인 상품이 거의 동일하게 출시가 되고 이제 쇼핑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고요. 심지어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 해외 소비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은 이제 2016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해외 직구하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산업이 불황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이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오히려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50% 이상 증가한 23.9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커머스 성장은 상품의 이제 보관, 운반 등에 대한 수요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면서 이제 물류 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제 상품물이 다양해지고 점차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상품의 보관이나 운반, 즉 이제 물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물류 산업의 성장 요인의 세 번째는 3PL이 확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점차 기업들이 자사의 인력을 이용하는 이제 1PL, 물류 체계에서 물류 전문 기업에게 물류 사업을 이관하는 3PL 물류 시스템으로 변화를 하면서 물류 산업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이 자사의 인력 자산이나 이제 자사의 물류 시설을 활용해서 1PL 형태로 물류 활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사업이 이제 확대될수록 재고 관리나 이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지자 물류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나 계열사들에게 위탁하는 2PL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류 전문 기업에서 활동을 위탁하는 형태로 3PL이 나왔습니다. 3PL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업 경영 상태나 상관없이 운영이 되며 이제 임대료나 시설,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다른 곳에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3PL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물류 전문 기업의 실적 또한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3PL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 글로벌로직스가 있는데 이 기업들의 매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 41%가 증가한 11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3PL 보편화는 이제 물류 전문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활성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류센터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먼저 이제 외곽 창고의 대형화인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택배의 양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처리 물량과 이제 창고 운영 효율성의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이에 따라 이제 도심 외곽에는 이제 메가 허브 터미널 같은 대형 물류센터가 이제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 2021년 이제 상장한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북이나 경남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충북이나 부산 등의 대형 물류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규모도 굉장히 큰 이제 대형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쿠팡 외에도 이제 한진이나 롯데 글로벌로직스 같은 로직스는 이제 충청도 지역에 이제 메가 허브 터미널을 준공을 했고 이제 주요 이제 물류 기업의 외곽 창고 대형화가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물류센터는 이제 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인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수도권 근처에 이제 물류센터를 밀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IoT라든지 AI 기반 등 차세대 기술이 이제 물류 산업과 결합이 되면서 운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류센터가 이제 첨단 자동화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상품 포장, 피킹, 빅데이터, 그리고 IoT 기반으로 예측 배송 및 스마트 창고 관리 등이 이제 각각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자동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심형 소형 물류 창고의 증가입니다. 도심 외곽 지역에는 대형 물류센터가 생기고 있는 반면에 이와 반대로 소비자와 가까운 도심 지역에는 초소형 물류센터의 마이크로 이제 풀필먼트 센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MFC라고 하죠. 이제 쉽게 도시 가운데 이제 자리를 잡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배송을 이제 최단 시간으로 배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그런 작은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풀필먼트 센터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외곽 지역 내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 당일 배송이나 이제 새벽 배송 더 넘어서 이제 1시간 이내의 배송이 점점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심 곳곳에 진입한 유형이고요. 이제 메시코리아나 이제 바로고 쿠트럭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유 경제형인데요. 공유 경제형 같은 경우는 주유소나 이제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공유하면서 이곳을 이제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현대 오일뱅크에 이제 있는 유효 공간에 쿠팡의 로켓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한 도시 물류 배송 이제 인프라 구축을 계획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크스토어인데요. 다크스토어형 이제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지역형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창고입니다. 매장에는 기존과 다를 바 없이 이제 상품들이 배치는 되어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해당 구역에서 이제 배송을 할 수 있는 피커라는 전문 직원들이 상품을 포장하고 이제 배송을 하게 됩니다. 다크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테스코가 처음 운영한 전략입니다. 처음 운영한 전략이며 현재는 이제 온라인의 50% 이상을 다크스토어로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온라인 주문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 배민의 비마트, 쿠팡 등도 다크스토어형 풀필먼트를 도입을 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다크스토어 이제 구축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 형태가 바뀌면서 배송 시간 단축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니퍼 이제 AI 기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글로벌 고객들인데요. 세계 최대 리테일 고객들이 주니퍼의 AI 드리븐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니퍼는 이제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레벨 익스펙테이션이라는 SLE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품질을 제공을 해주고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실시간으로 어떤 이상이 있는지 탐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이제 많은 장비들이 한정된 운영 인력으로 장비를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니퍼의 미스트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컨트롤러가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서 이제 하나의 대시보드로 내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들의 유선이나 무선, 그리고 웬 영역까지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오토메이션도 가능합니다. 많은 리테일 고객사들이 가장 큰 걱정은 이제 한정된 운영 인력이었습니다. 관리하는 사이트는 많지만 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이제 AI 기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분석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구현을 하고 이제 AI 기반의 마비스를 통해서 IT 작업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이제 마비스를 통해서 어제 이제 A 고객의 와이파이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 A 사이트의 스위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태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네트워크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패킷 캡처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갭이라는 글로벌 의류 회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파악하려고 하면은 이제 괜찮았다가 다시 발생하고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갭이라는 이제 주니퍼의 이제 미스트를 도입을 하시면서 다이나믹 패킷 캡처 기능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캡처가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쉽게 파악을 하고 이제 AI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니퍼는 이제 고객들에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밀접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 2주마다 새로운 기능과 업데이트를 이제 무중단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이제 기반이다 보니까 패치나 이제 컨트롤러의 OS도 주니퍼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리테일 고객사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그를 통해서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물류센터에 이제 고가의 자산이나 자산 관리 서비스도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그 고가의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산 관리 서비스도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물류센터의 변화, 그리고 물류센터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빠르게 변하고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확장하는 리테일 네트워크에 이제 주니퍼 AI 드리븐 네트워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주니퍼의 AI 기반 플랫폼입니다. 주니퍼의 미스트는 초기에 이제 AI 기반으로
무선에 대한 서비스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유선 스위치, 그리고 웬이나 방화벽, 더 나아가 현재는 SD-WAN 영역까지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미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머신러닝 기반의 유무선, 그리고 이제 웬 어쇼런스를 통해서 품질을 보장해주는, 즉 이제 유선에 대한 품질, 무선에 대한 품질, 이제 웬에 대한 품질을 보장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AI 비서라고 할 수 있는 마비스, 그리고 이제 BLE를 통해서 로케이션 서비스, 유저 인게이지먼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에세이 트래킹 같은 경우는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라고 이제 되어 있는 프리미엄 이제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확진자의 동선을 이제 분석해서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유무선 환경에서 네트워크 자동화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주니퍼 미스트는 AI 기반으로 이제 무선 장비와 유선 장비, 그리고 보안 장비까지 자동화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선 장비는 이제 유선 장비를 이제 무선 장비나 유선 장비를 이제 미스트 클라우드에 등록을 하고, 이제 스위치 쪽은 이제 캠퍼스 패브릭을 구성하면서 자동으로 설정 값을 내려받아서 이제 디플로이 하게 되면은 이제 마비스나 이제 AI 기반을 통해서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데이 0부터 데이 2까지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풀필먼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다크스토어의 경우 이제 빠르게 구축이 필요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미스트 같은 경우는 제로터치 프로비전을 지원하면서 설정을 자동으로 내려받고 유무선 뿐만 아니라 방화벽까지 손쉽게 이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스트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입니다. 크게 왼쪽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예측이 가능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셔런스 부분은 유선이나 무선, 그다음에 웬 영역까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기 쉽게 가시성을 제공해주고요.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무선의 경우 스트리밍이나 이제 다이나믹 패킷 캡처 기능을 제공해서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AI 기반으로 이제 RRM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최적화 주파수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선의 경우, 이제 스위치의 경우는 EVPN VXLAN 구성을 자동으로 하여 이제 패브릭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웬 어쇼런스 같은 경우는 SRX, 저희 방화벽이죠. 방화벽이나 이제 SSR이라는 SD-WAN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스 부분인데요. 마비스 자체가 주니퍼에 특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비스는 이제 AI 기반의 가상 비서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마비스 액션을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즉각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이제 알람을 띄워주거나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 스위치 쪽에 케이블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케이블의 불량이 의심되면은 이 마비스가 이제 케이블이 불량 났다고 마비스 액션을 통해서 몇 번 스위치에 몇 번 포트가 불량이 났으니 케이블을 교체하라 라고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LE 같은 경우는 유저 인게이지먼트 이제 서비스로 이제 장소를 찾아가거나 이제 서비스를 위치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특정 클라이언트가 어디 위치에 있거나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에셋 트래킹 같은 경우는 서드파티 태그를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로케이션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제 고가의 장비가 위치 추적이 필요할 때 여기 BLE 태그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치매 환자나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BLE 태그가 있으시면은 실시간으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놀이동산에는 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형 태그를 통해서 항상 소지하고 있으면은 어디에 이 아이가 있는지 미아 찾기도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이제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19에 대해서 이제
대비한 기능입니다. 방문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분석해서 그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고 누구랑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주니퍼가 이제 AI 하는데 이 AI 기반 관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 기반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나 이제 장비, 프로토콜에 대한 이런 상태들을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하고 뭐 실시간, 시간대별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분석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장애가 발생하는 포인트들을 미리미리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분석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SL이라는 이제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이 AI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를 이제 네트워크와 접목해서 이제 장애 원인 분석 및 이제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미스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구현하는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AI 기반 대화형 마비스 화면인데요.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비스에서는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클릭하고 이제 밑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라는 사용자가 이제 스카이프를 영상통화를 했는데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카이프의 영상통화가 안 좋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쳐갔던 장비들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AP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5G에 간섭이 있었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제 방화벽에 알람이 떠 있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레이턴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클릭해서 보니까 이제 주위에 0번 인터페이스에서 하이 레이턴시가 발생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들이 일일이 장비에 접속해서 확인하고 트러블 슈팅 할 필요 없이 이제 AI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명령만 내려주면은 학습하고 있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쉽게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니퍼가 이제 가진 AI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경험 바탕 향상을 위한 이제 서비스 레벨 익스펙테이션 기능입니다. 머신러닝으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왼쪽과 같은 이제 각 항목에 대한 서비스 레벨을 평가한 내용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인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이제 현재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원인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각 항목에 대한 이제 매트릭이 표시가 됩니다. 이 매트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목표 달성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가 가장 좋은 상태고요. 이게 서비스 만족도를 표시를 하는 거고, 사용자가 이제 얼만큼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함에 있어서 식별자들은 이제 확인하려면은 세부적으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 이제 타임라인이나 이제 영향받은 단말, 이제 AP, 클라이언트 등으로 이제 좀 더 세분하게 이제 상세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유저 인게이지먼트나 에셋 트래킹, 이제 프리미엄 애널리틱스 부분을 지원해주고, API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니퍼는 버추얼 BL이라는 이제 가상 비콘이 있습니다. 가상 비콘을 통해서 이제 한 번의 클릭으로 이제 추가, 제거나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제 유지 보수나 이제 배터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버추얼 BLE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도면에 보시면은 특정 구역에 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사용자나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그 특정 존을 지나가게 되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떤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이제 BLE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스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요. 이제 그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16개의 그 블루투스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버추얼 비컨을 사용하는 그 내용이고요. 이제 버추얼 비컨은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핸드폰의 블루투스라든지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위치 정보를 파악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타사 대비 이제 많은 양의 이제 안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서 위치 기반에 대한 서비스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물 도면에 이제 건물 도면 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는 해당 층에 좌표가 표시가 되고 어디에 있는지 좌표 정보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구성 요소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나 현재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 동선까지 이제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방문자나 이제 방문 시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방문자들이 현재 몇 명이 와 있고 평균적으로 이제 몇 명이 있었는지 이제 기간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공간에서 어떤 방문자가 이제 얼마나 머물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추가로 이제 회사나 이제 학교,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라고 했을 때 그 가치의 자산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특정 범위를 지정해서 특정 인원이 그 범위 내에 이제 들어오거나 이제 나가게 되면은 알람을 띄워서 그 운영자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누가 방문했는지 이런 부분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이제 물류센터 내에서 이제 그 BLE를 이용한 화면인데요. 화면 같이 봐보시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이제 실제 사용자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미스트 화면에서 해당 사용자가 그 지도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동 동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호텔에 대한 이제 예제인데요. 이것도 동영상 한번 같이 봐보시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특정 고객이 어디로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요. 핸드폰에 이제 그 위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 위치에 그 지도를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사용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고, 가운데 화면은 실제 사용자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그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트 관리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회의실이 어디에 있는지 입력을 하게 되면 쉽게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이렇게 회의실이 이제 비즈니스 센터가 어디에 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셋 트래킹 쪽, 즉 자산 관리입니다. BLE 태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단말이나 이제 고가의 장비를 위치나 이제 이동 경로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셋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해당 정보를 선택하면은 보다 자세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의 이제 외부 물류센터나 회사에 이제 외부 방문객이 들어왔을 때 그 사원증에 이제 BLE 태그로 된 사원증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실제 외부 방문객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보안 구역이나 이럴 때 들어갔을 때 알람을 띄워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같은 경우는 고자산 그 장비 같은 위치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BLE 태그를 가지고 이제 부착된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은 실시간으로 위치가 파악이 돼서 쉽게 이제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동산이나 뭐 호텔 같은 외부적으로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에게 뭐 손목형
태그나 이제 아니면 그 토큰형 BLE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아 찾기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이제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의 동선을 분석해서 파악하고 이제 피해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확진자가 이제 어디에 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누구랑 접촉을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감염자가 특정 공간에 갔었는데 그 시간대에 그 공간에 누구랑 우리 어떤 다른 직원이랑 같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예로 이제 회의실에 뭐 존별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회의실에 6명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6명 이상 있게 되면은 그 존에서 이제 알람을 띄워줍니다. 이제 과도한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알람을 띄워줘서 운영자가 이제 바로바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패킷 캡처 기능인데요. 이제 다이나믹 패킷 캡처나 이제 저희가 스트리밍 패킷 캡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패킷 캡처 같은 경우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패킷이 자동으로 이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캡처를 해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와이어샤크로 분석을 해서 쉽게 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패킷 캡처도 가능해서 유선이나 이제 무선 패킷 캡처 실시간으로 패킷 캡처가 가능해서 미스트 UI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킷 캡처에서 이제 쉽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트너 저희 자료인데요. 주니퍼가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주니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트에서는 이제 웬이나 그 유선이나 무선 그리고 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연속 리더 그룹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도어 로케이션 서비스도 2022년에 저희가 리더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가장 리더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웬이나 뭐 파이어월 같은 경우도 뭐 비저널이나 이제 챌린저 같은 경우에 획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머리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서머리인데요. 주니퍼의 이제 AI 드리븐 네트워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용자 경험은 이제 SLE를 통해서 가시성 및 이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예측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정된 운영 인력이 이제 보다 안정적인 이제 그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유무선 그리고 웬 장비를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며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기반으로 수집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쉽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I 기반 운영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기반으로 수집된 이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마비스를 통해서 이제 IT 작업화를 단순화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장애 예측이 가능하거나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특히 다크스토어나 이제 소규모 이제 풀필먼트의 경우 이제 빠르게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제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보다 쉽게 네트워크 자동화를 구현할 수가 있으면서 다이나믹 패킷 캡처 기능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하거나 저장하면서 이제 빠른 이제 장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로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제 개개인이 이제 위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 보안 지역에 대한 이제 알림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안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알람을 띄워주게 되고요. 이제 또한 이제 태그, 서드 파티 태그를 통해서 자산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제 외부 인원이 이제 물류센터에 방문했을 때 뭐 태그가 달린 상황증으로 실시간 동선이 파악한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산 관리 하는 위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니퍼의 이제 AI 드리븐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정된 인원으로도 보다 쉽게
네트워크를 운영하실 수가 있으시며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이제 확장하는 리테일 네트워크에 맞춰서 안정된 네트워크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